내 나이 61. 남들은 손주 재롱이나 볼 나이라고 하지만 내 심장은 40년 전 18소녀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동창회에서 재회한 나의 첫사랑 민석 씨.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나타났고 무심한 남편에게 지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너무 돌아왔지. 남은 인생은 오직 너만을 위해 살게 해줘. 오늘 여기서 우리 약속하자. 그의 다정한 말에 취해 나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호텔 객실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 들린 카드키가 도어락에 닿으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그의 가방이 벌어지며 서류 뭉치 하나가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그 종이 위에는 내 이름 석자와 함께 인감증명서, 담보대출, 실행 확인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왜 그래? 안 들어오고. 다시 다가오는 그의 눈빛은 조금 전에 그 다정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죠.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덕. 나는 오늘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남자의 가면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벗겨내려 합니다. 환갑에 만난 첫사랑이 내민 손이 구원의 손길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손길인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실화입니다. 창밖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영하 10도 한겨울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로 61가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지독한 습관이죠. 주방으로 향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기는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남편은 제가 옆에 있는지 밥을 먹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밥때가 되면 밥 안 줘? 라는 말만 툭 내뱉을 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집안의 가구처럼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살아 숨쉬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그 기분 말입니다.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워 시집 장가 보낸 자식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릎이 너무 시려서 병원에 같이 좀 가줄 수 있냐고 묻고 싶었죠.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해. 그리고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용돈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끊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적.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내 청춘 다 바쳐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했더니 이제 와서 저는 그저 돈 축내는 귀찮은 노인네가 된 모양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깊게 팬 주름골마다 서러움이 고여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툭 떨어지더군요. 동호회 사람들과 비싼 일식집에서 2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더군요. 저는 시장통에서 콩나물 100원 깎으려 고개를 숙이는데 남편은 밖에서 호기를 부리고 다녔던 겁니다. 당신 밖에서 이렇게 쓰고 다닐 돈은 있고 나 무릎 수술비는 아깝다고 그랬어? 제 물음에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더군요. 늙으면 다 아픈 거지. 유난 떨지 마. 그리고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인내의 댐이 무너진 겁니다. 아,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이름 석자 기억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겠구나.
방 안으로 들어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낡은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의 단톡방이었죠. 평소엔 보지도 않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홀린 듯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남 호텔에서 환갑 기념 동창회 한다. 다들 나올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40년 전 가난했던 고등학생 시절 저와 함께 담장 밑에서 미래를 약속했던 나의 첫사랑. 사진 속 그는 세월이 비껴간 듯 여전히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수가 너도 올 거지? 보고 싶다. 그가 남긴 개인 메시지 한 줄에 죽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61의 영숙이 아니라 18 소녀 영숙이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매여 살던 이 집구석을 잠시라도 벗어나기로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화려하지만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설렘이 저를 구원해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늪인지 말입니다. 자, 이제 저는 그를 만나러 갑니다. 과연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은 저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영수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 그리고 시작된 위험한 데이트. 하지만 민석의 미소 뒤에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동창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친 손마디에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화장대 구석에 먼지 쌓여 있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영수가 너 오늘 참 예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깨어나 밥은 하고 소리칠 것 같았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엔 오직 40년 전 민석이가 불러주던 이름만 맴돌았으니까요.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여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선을 넘으려 합니다. 강남의 한 유명 호텔 로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나이든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변한 모습에 놀라며 웃음꽃을 피울 때 로비 입구가 환해지더군요. 고급스러운 감색 정장에 하얀 행커치프를 꽂은 한 남자. 세월은 그에게 주름 대신 중후한 멋을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가 군중 속에서 정확히 저를 찾아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김영숙 정말 너 맞아? 여전하구나. 여전히 고와.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전신에 전기라도 흐른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지워지는 기분. 민석아. 제 입술에서 나온 그의 이름은 너무나 달콤하고 생경했습니다. 시끄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엔 이름도 잘 모르는 비싼 와인을 주문하더군요. 그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의 이기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40년의 한을 그는 눈을 맞추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영수가 그 예쁜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내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내가 네 곁에 있으면 안 될까?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를 포개어 왔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이 부끄러워 빼려 했지만 그는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민석아, 우린 이제 환갑이야. 너무 늦었어.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100세 시대야. 남은 40년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사업도 크게 성공했고 너 하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 그날 이후 민석이는 매일 아침 꽃사진과 함께 다정한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따뜻하게 입어 영수가. 그 문자 하나에 저는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더군요. 경기도 근교에 아주 경치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 우리 둘이 살 집을 짓고 싶다고요. 영수가 네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래야 당당하게 남편이랑 갈라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제 이름으로 된 집. 평생 내 것 하나 없이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그 다정한 제안 뒤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는 걸 저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행복한 꿈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 민석이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석이의 그 고급 세단 뒤로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가 무언가 거칠게 따지는 모습이었죠. 분명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민석이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 씨, 그 사람들 누구야? 조금씩 드러나는 민석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가 영숙에게 건넨 의문의 서류 봉투. 영수가 지금 당장 도장이 필요해. 과연 민석의 사랑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연극일까요? 지난밤 보았던 그 험상궂은 남자들. 민석 씨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더니 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던 그때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어제 많이 놀랐지? 사업하다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오직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별일 아니라는 그 한마디에 제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라지길 바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이 봄날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랑에 눈이 멀면 앞이 안 보인다는 말, 그게 60 넘은 저에게 해당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엔 여전히 라면 냄새가 진동하고 남편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끔찍해 보이더군요. 당신, 우리 이제 그만해. 나 이제 내 인생 찾을 거야. 이혼해줘.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혼이야? 밥이나 차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등 뒤엔 저를 지켜줄 민석 씨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미리 구해다 준 작은 오피스텔. 그는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이제 넌 자유야. 여러분, 평생 참아온 화가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매일 전국 방방곡곡 경치 좋은 곳을 유람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세상은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식사, 비단 같은 옷들. 그는 제 손을 잡고 경기도 양평의 한탁 트인 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을 지을 거야. 정원에는 내가 좋아하는 진달래를 가득 심고 2층은 네 화실로 만들자. 그런데 영수가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서 그런데 네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으면 어떨까? 이 땅 네 명의로 해줄게.
그게 내 진심이야. 제 명의로 된 양평의 저택. 평생 집 한 채 없이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그것은 마약보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인감도장을 꺼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 한구석에선 정말 괜찮을까? 하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저를 바라보는 민석 씨의 그 애틋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 제 인생이 찍혀나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됐어. 오늘 우리 축하 파티하자. 근사한 호텔 예약해뒀어. 날 밤 우리는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못다 이룬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이라 믿으며 저는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체크인을 하는 동안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이 제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다름 아닌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명단과 해외 도피 항공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마지막 줄에 제 이름 김영숙이 빨간 펜으로 적혀 있더군요. 영수가 안 들어오고 뭐해? 방번호 504호야. 들어와. 민석 씨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사의 음성 같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저를 잡아먹으려는 악마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호텔 방 안에서 마주한 민석의 진짜 얼굴, 그리고 복도에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사내들, 절체절명의 순간 영숙의 기막힌 반격이 시작됩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해외 도피 항공권 그리고 내 이름 옆에 적힌 담보대출 완료라는 글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던 그 약속은 사실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영수가 왜 안 들어와? 얼른 와, 와인 따놨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지금 도망치면 내 이름으로 된 그 엄청난 빚은 어떻게 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대신 이 남자의 추악한 가면을 직접 벗겨내겠다고요. 환갑의 나이에 내가 배운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504호실안은 은은한 조명과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웃으며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자, 우리 영숙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할 일만 남았네. 그 웃음이 너무 징그러워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아까 복도에서 종이를 하나 주었어. 비행기표던데. 내일 떠나는 거니? 순간 민석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0.1초 만에 바뀐 그 얼굴. 제가 알던 다정한 첫사랑은 거기 없었습니다. 영수가, 넌 너무 눈치가 빨라서 탈이야.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잖아. 어차피 도장은 찍혔고 서류는 이미 넘어갔어. 넌 이제 빈털털이야, 알아?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그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 그 지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민석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전국을 떠돌며 노후 자금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나 같은 놈한테 속은 네가 바보지. 너 말고도 네 동창 중에 2명 더 작업했어. 그 여편네들은 남편 무서워 말도 못하더라. 그는 내 턱을 잡아올리며 조롱했습니다. 환갑 넘어서 사랑? 꿈깨, 영수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아픈 건 내 순수한 추억이 이토록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속에서 작게 빛나는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 혹시 몰라 챙겼던 녹음기였습니다. 이민석,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밖에서 들리는 거친 고함.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벌써 어떻게 알고 보니 민석에게 돈을 떼인 사채업자들이 호텔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당황하며 창문을 열려 했고 나는 그 틈을 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켜, 이 할망구야. 민석이 나를 거칠게 밀쳤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못 가. 내 인생 돌려내기 전엔 절대 못 가.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험상궂은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죠.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고 저는 쓰러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방 안으로 또 다른 무리가 진입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아닌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 당신이 여기 어떻게? 위기의 순간 영숙을 구하러 나타난 의외의 인물. 그리고 사기꾼 민석을 향한 영숙의 처절하고 완벽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5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숙아, 정신 차려. 괜찮아? 호텔 방으로 들이닥친 건 사채업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 사람, 평생 리모컨만 쥐고 살던 무심한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바닥에 쓰러진 채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제 스마트폰 위치 추적 화면이 켜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 내 마누라한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민석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 할 때 경찰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믿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늦었어. 도장 찍힌 서류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고. 너희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비열하게 웃는 그를 향해 저는 천천히 다가가 가방 속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민석, 네가 깜빡한 게 있나 본데. 나 60 넘으면서 눈치는 없어져도 의심은 많아졌거든. 네가 대출 서류 내밀 때 이미 내 친구 아들한테 확인했어. 그거 다 가짜 땅이라며? 사실 저는 도장을 찍기 전 민석의 태도가 미심쩍어 이미 경찰의 미끼 수사를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판 막도장이었고 서류 역시 경찰이 준비한 가짜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민석의 뒷모습에 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석아, 40년 전 추억까지 가져가줘서 고맙다. 덕분에 이제 내 인생에 더러운 미련은 하나도 안 남았어. 교도소 밥 먹으면서 네가 망가뜨린 그 수많은 영숙이들 이름 하나하나 외우며 반성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툭 내뱉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외롭게 뒀나 보다. 근데
저놈보다 내가 더 낫긴 하지?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나 가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다시 쌌습니다. 남편과 당장 이혼한 건 아닙니다. 대신 조론을 선언했죠. 당신 밥은 이제 당신이 차려 먹어.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하러 떠날 거야. 이제 저는 양평의 가짜 저택 대신 작은 화실이 딸린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달래가 아닌 제가 직접 가꾼 상추와 배추를 보며 눈을 뜹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화가 김영숙으로 불리는 지금이 제 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인생 환갑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쓰레기 같은 인연을 털어낸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진짜 첫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민석이가 있지는 않나요? 추억은 추억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추억을 이용해 여러분의 노후를 훔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은 외로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사기의 위협 앞에 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세요. 영수가 잘했다 라는 격려 한마디도 좋고 여러분이 겪었던 가슴 시린 사연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채널에서 함께 늙어가는 인생 친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인생의 지혜가 되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주인공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숙이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